관세를 미국이 25를 때린다고 하다가 15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얻은 이익은 상호관세 10% 낮춘 거예요. 네. 그럼 그거와 다른 거에 이익 형량을 해봐서 이게 남는 장사냐 아니냐를 봐야 될 때 네. 봐야 되는데 일본이 낸 거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76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를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일 예를 들면 투자 펀드처럼 아예 투자 툴도 비이클도 만든다라는 거고 그거에 관한 운영권 내지는 뭐 의사결정권이 미국에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예. 미국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익이 났어요. 잘 투자해서 그럼 그 이익의 90%는 반드시 미국에 재투자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이게 그 10%를 낮춰주고 미국 입장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일본 쪽에서 일단은 이건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투자했던 총 누적 투자 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760조면은요. 네. 근데 이걸 앞으로 3, 4년 내, 길어야 5년 내 이걸 쏘겠다는 건데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규모나 뭐 GDP나 지금까지 투자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찰이 그대로 들려서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갔다고 쳐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투자돼서 다시 그 이익이 이 일본으로 다시 역송금 되는 게 일본의 전형적인 현재 경제 구조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적어도 일본 내에서 그게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시설이 공동화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일본 일자리도 사라지고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를 보면 경상이익이라든지 자본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것마저 재투자가 미국 내에서 영원히 90%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그 돈은 그대로 미국으로 이식되는 것밖에 안 되는 미국에 거거든요. 돈준거 그렇습니다. 상납 너무 분담. 치명적이고 규모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비판이 너무 세니까 일본 정치인들이나 정부 당국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민간이나 이런 데서 일본 민간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증도 쓰고 대출도 해줄 수 있는데 그 총 한도를 그 정도로 잡은 거지 우리가 진짜 이게 달러를 떠가지고 주는 건 아니야라고 현재 디펜스를 하고 있고 5,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닌데 베센트 장관은 아닌데 내가 분기별로 집행 실적 다 체크해가지고 네. 아니면 다시 관세 올릴 건데 네. 나 그렇게 커트로 장사하는 사람 아닌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석이 갈려요. 네. 뭐냐? 이거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맞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이 상호 관세를 낮춰야만 했고 또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선거 앞두고 관세를 낮췄다는 그 실리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치명적으로 협상한 게 맞다. 다만 그 치명적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지금 물타고 있는 거다. 이건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가 맞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네. 아니야. 오히려 일본이 실속 있게 승리한 거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15%까지 해서 10% 낮췄고 이 투자 계획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정치적 명분에 허장성세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의해 준 척한 거고 내실 있게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는 게 맞아. 네. 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일본 측의 실속 있는 승리다라는 설이 있고 그 설들을 전 안 믿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얘기 믿을 테니까 뭐예요? 평론가님 보실 때는 저는 일본의 완전한 일본의 치명적인 실패다. 실패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실패 사례가 있다. 10%를 과도하게 낮추기 위해서 네. 좀 오버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처럼 일본도.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엄청 수출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다 품목 관세인데 네. 요걸 이제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 상호 관세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도 품목 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 협상을 이끌어낸 거는 일본 최초예요. 네. 물론 영국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를 주고 얻고 나머지 너무 큰 손실을 일본이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반면 교사는 뭐냐? 우리도 아까 교수님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라든지 이런 거에 매달리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앞으로 장사하고 뒤로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이제 일본 사례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도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자동차가 꽤 크죠. 거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자동차 수출 시장의 47%, 48%가 미국 시장이고 우리 전체 수출에서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두 개 다 합치면은 약 34에서 37%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약 9% 이렇게 되고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일본과 유럽이 초기에 절대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네.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낮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입맛이 조금 씁쓸한 게 뭐냐면 네. 자동차 관세를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15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랑 일본이랑 자동차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유럽도 이제 15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역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가 다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자동차를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들이 전부 다 15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15를 못 맞추면 자동차 산업이 있는 피해는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한 16쯤에서 합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상대국들과의 비교 여류에 있으면은 미국은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거의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네. 1% 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미국 내 마켓 쉐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좀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픽해서 큰 주식들을 결국 붐업 시켜줘야 그 지수에 갈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중에서 한국 회사들을 당연히 여기를 픽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동차를 픽할 때는 토요타 미국 관세 15인데 한국 현대 17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류에 있으면 한국 주식 자체를 픽할 때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자동차 관세가 자동차 경쟁력도 중요하고 코스피 5천 플랫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 입장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네. 날짜에도 사실은 집착할 필요 없고 없다기보다는 거기 너무 이제 우리 스스로 롱매일 필요 없고 또 15% 아니면 뭐 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유롭게 임해야 사업장이 좋은 경우가 날 텐데 지금 여론 일부나 언론 일부에서 보면 제목을 뽑아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8월 1일까지 미타결 시 GDP 0.4 하락 우려라든지 예, 운명의 5일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GDP 손실. 그다음에 뭐 OECD 제조업 평균 비중이 15점 몇인데 우리는 27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나라. 빨리 하자면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류의 조바심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인도처럼 조금 더 느긋하게 그리고 미국도 아샨티샨티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여론이 그런 식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너무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막 협상팀 쪼고 지금 안 하면 네, 죽을 큰일 것처럼 난다, 그렇게 이렇게 가서 하면. 예. 8월 1일 전에는 마감이 7월 며칠이었죠? 8일이었나? 그때도 난리 쳤었는데 8월 1일은 연기됐어요. 네네. 그랬다 또 연장되고 7월 연장되고 하는 9일인가 거니까. 그랬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냥 한번 좀 여유 있게 지켜보죠, 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1% 얻으려고 하다가 뒤로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합의를 하느니 까짓 거 8월 1일에 관세 맞지 뭐 며칠 더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래, 쫓아다니지 말고 네. 그냥 다 오라고 그러세요, 일단 우리 협상팀도. 아니 쫓아다니는 그게 약간 좀 보기가 나는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근데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미국 장관이 어저께 폭스뉴스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봐라, 한국 사람들인데 저녁 먹고 나니까 기다린다. 얼마나 협상하려고 세계가 안 그러니까. 다리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저자세인 듯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만약에 고도의 우리 협상단의 전략이라면 그렇게 미국의 위신은 세워주고 비위 뒤로 맞춰주기는 우리가 실속만 챙길 수 있다면 그럼 괜찮죠.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는 질문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돌연 웃음을 터뜨리며 답합니다. They are jealous of Japan. Are they in the hopper?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한국인이라고만 지칭하면서 사전에 조율된 협의를 마치 저녁 자리에 무작정 찾아왔다는 식으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with countries who have offered us, complete access to their country, complete access, and some a little less, and some a little less.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추가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세계 8위 수준인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근거로 대며 우리 협상단에 4천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협상단은 2천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미국이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1조 달러 넘는 투자를 끌어온 만큼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테슬라 등 주요 파트너사와 신사업을 논의할 예정인데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협상에도 힘을 보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올해 초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어제 워싱턴으로 출국해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최선이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협상단은 조선업을 포함해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며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최선이자 최종 협상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협력국들과 무역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With countries who have offered us, complete access to their country, complete access, and some a little less, and some a little less. 미국 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베센트 장관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베센트 장관은 현재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해 구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